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초급 반임 멀리서 또 오셨습니다. 초급 반임 어디서 지금 대구까지 오셨죠? 저도 초급 주민과 같이 서울에서 하하, 서울에서. 자, 이게 지금 필살기 컨텐츠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 참가자들이 인터뷰 30분을 하기 위해서 대구까지 내려오셔야 됩니다. 참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왜냐하면 미리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차비 지원 안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모든 걸 다 공짜로 해드리기 때문에 제 시간을 좀 해서 차비는 지원 안 됩니다. 초급 반임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제 왜냐하면 나이가 연령대가 30대 미만인 사람들이 이제 취업이나 창업이나 뭐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뭐 저도 퇴사를 할 때 그랬고, 퇴사를 하기 전에 입사를 하기 전부터 이미 또 저희 때와 다르게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입사를 생각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죠? 네. 뭐 물론 저도 젊지만 저보다 더 어린 세대들은 입사를 하기 전부터 벌써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뭐 취업이란 이런 거고 창업이란 이런 거구나라고 대충 인지를 하고 접근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걸 고민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 지금 원래 취업을 하시려다가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 과정에 있어서 대학교 졸업 후에 어떻게 생활을 했고 뭐 그 다음에 취업을 했는데 왜 안 하려고 생각을 했고 또 온라인 창업을 왜 넘어왔는지 이제 본인의 그냥 스토리를 스토리텔링을 한번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사업으로 생각한 거는 예. 대학교 3학년 때. 대학교 3학년 때. 네, 3학년 때. 뭐 무슨 동아리를 들었었나요? 창업 동아리 이런 거.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없고? 네, 그냥 구매대행이 한참 유행할 때여가지고 원래 무역도 좀 관심 많았고 그쪽 회사도 들어가려고 알아보다가 예. 네이버 카페에서 알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이제 그렇죠. 추천을 하게 되죠. 나는 의도치 않았는데 계속 영상에 내가 찍어볼 수밖에 없게끔 계속 뜨게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우연찮게 그 구매된 카페를 들어가서 예. 그 로직을 한번 보니까 네. 아니 윗사람한테 구박받느니 그렇죠. 제가 또 과도 좀 취업하기도 힘든 과기도 하고 무슨 과였어요 혹시? 물어봐도 되나요? 스페인어. 스페인어가 뭐 제가 뭐 선입견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닌데 일반 공대보다는 취업 자체만 놓고 보면 조금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죠? 네, 특히 북미 취업은 어렵다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아예 눈이 돌아가게 돼요. 스페인어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줘요. 스페인어. 아주 그럼 한 단어만. 기본적으로 올라. 네. 올라는 많이 들어봤는데 올라 무슨 얘기 무슨 그냥 뜻이? 안녕. 안녕. 네. 올라. 자, 그럼 구매대행을 관심을 가지고 이제 대학을 졸업도 하기 전에 창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만 했지 실제로 구매대행을 대학교 때부터 하셨습니까? 네, 그냥 간단하게 알바 대신에 구매대행으로. 그러니까 생활비 버는 정도의 수준으로. 네, 그렇죠. 용돈 수준으로. 네. 그러면 그때 자본은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서 구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제가 모았던 돈으로? 그때 한 60만 원 들고 시작. 60만 원 들고 처음에 시작을 하셨구나. 네. 첫 아이템이 뭔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때 팔렸던 게 네. 블루투스 음원 헤드폰. 처음으로 팔린 거예요. 첫 주문 들어왔던 게. 네. 근데 그게 이제 전파법 걸린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팔리고 나서 그걸 알아가지고 블루투스가 인증받으면 비싸요, 그죠? 네.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제가 공식적으로 제 채널에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소량으로 내가 사용할 용도로 떼우는 거는 일단 살 수는 있어요, 그죠? 네, 그것까지. 그죠? 근데 판매용으로 뭐 몇 개 이상 판매 의도가 보이는 정도의 수량을 떼어서 뭐 물건을 시중에 유통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걸린다는 거죠. 인증 없이 파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난 대학 졸업을 하고 계속 내 하던 걸 더 키워봐야지를 이미 마음을 정한 겁니까?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이쪽 길로 마음을 옮긴 겁니까? 대학은 제가 올해 7월에 졸업을 해가지고. 올해 7월. 네. 올해 8월이죠. 올해 8월. 그럼 저번 달인데? 네. 그럼 필살기 뽑히고 나서 졸업한 거네요? 네. 허허.
그러니까 작년에도 계속 구매 대행을 하고 있다가 예. 그걸로 이제 키워야겠다 생각하고 예. 유지를 하고 어떻게든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불매운동 딱 터지고 제가 일본 쪽 했었거든요. 그렇죠. 불매운동 때문에 타격 많이 받았죠. 일본 제품 취급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네. 그래서 불매운동 때문에 일단은 접고 그때 제가 그 구매 대행 찾고 있었을 때 예. 홍종명 쌤 책을 제가 대표님. 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소모역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 네. 어. 수업도 들어보고 한번 해볼까 했다가 저는 초급 중인과는 다르게 이제 오프라인 수업으로만 코로나 때문에 아. 해외를 못 가고 예. 그래서 그때 그거 좀 듣고 이제 사입 좀 하다가 그래서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완전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냥 물건 가지고 와서 딱 팔면은 팔릴 줄 알았죠. 네. 사진 되게 예쁘게 찍고 이제 인스타 좀 하고 하면은 다 팔릴 줄 알았는데 그렇죠. 많이 들어가야 막 2개 막 이런 생각이 이게 참 남의 지갑에서 이게 어찌됐든 간에 주식 이런 개념과 다르게 뭐 은행 이런 개념과 다르게 물건을 소비자가 구매를 해야지만 저한테 주문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남의 지갑에서 돈을 이렇게 빼내기가 참 힘듭니다. 사실 물건 파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 쇼핑하면 전부 다들 뭐 프로그램이나 뭐 로직 이런 거만 신경 쓰고 마케팅적인 부분도 신경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마케팅적인 부분, 로직적인 부분을 다 신경을 써도 결국 소비자가 사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는 확률을 높여서 조금 더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좋은 위치나 좋은 마케팅을 통해서 자주 노출시키는 방법들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접근할 뿐인 거지 결국 그 소비자가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되게 사실상 팔아보시면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느끼시는 분들이 많죠. 직접 사입을 해서 스마트 스토어에 팔으셨죠, 최초에? 네. 스마트 스토어에 물건을 등록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 네. 그 와중에 필살기 신청을 했었고 신청이 되고 나서 졸업도 하고 네. 바빴네요, 그죠? 어쩌다 보니까 그럼 이제 갓 졸업한 대학생이다 보니 이제 진짜 달려야 될 때가 온 거네요, 그죠? 네. 이제 돈을 벌어야 되고 자리를 잡아야 되는 시점이고 지금 이 시기가 뭐 남들이 봤을 때는 야 취업 안 하고 넌 뭐 하냐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 분명 들을 겁니다. 근데 뭐든지 저는 결과로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 단적으로 뭐 1년 안에 돈 얼마 벌었으니까 이거 할래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진짜 이 사업을 어떻게 키울 거고 차근차근히 내실 있게 키워갈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만 내가 내 스스로한테 자신감만 있으면 항상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러면 서울에서 집에서 하시나요? 지금 원래는 집에서 좀 하다가 집에 있으면 부모님하고 같이 사니까 본가에 그냥 부모님하고 같이 사시는구나. 네, 집중도 안 되고 그렇죠. 네. 컴퓨터 바로 옆에 또 침대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꾸 누워서 일하고 싶은 상상이 되죠. 네. 조금만 누웠다 할까 하면 뭐 한 6시간 지나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집에서 해봤지만 일단 출퇴근은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업 자체가 계속 컴퓨터를 붙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몸은 안 힘들지언정 이게 눈이랑 이제 두통이랑 이제 어깨랑 이런 게 오래 하다 보면 정말 이게 정말 이 신체가 처지는 이 신체 밸런스가 굉장히 처지거든요, 전반적으로. 네. 근데 심지어 그 일하는 장소가 또 집이야. 그럼 출퇴근하는 걷는 거리도 없고 뭔가 이 공간에 대한 구분이 없잖아요. 네. 일하다가 자다 일하다가 자다 뭐 이래 되고 보니까 그거는 굉장히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은 소호 사무실 구해가지고 네, 잘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에 소호 사무실에서 시작했거든요. 네. 소호 사무실 구하니까 확실히 이제 네. 딱 규칙적인 생활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당연합니다. 왜냐면 출퇴근 내가 출근할 곳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크거든요. 네. 9시까지 그냥 출근하자고 생각하고 이제 집에 있을 때는 9시에 시작은 해야지 했는데 그게 밤 9시가 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뭐 내 마음이니까 내가 사장인데. 그죠? 네. 근데 이제 출퇴근을 하니까 거기다 돈을 또 내고 있으니까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그렇죠. 빨리 뭔가 만들기 위해서. 네. 회수를 하려면
재밌어진 것 같은데 나가는 곳이 있으니까. 그렇죠. 내 사무실이 있으니까 네. 되게 진짜 뭔가 이제 사업하는 것 같고 그죠.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 동기부여가 초보 창업자들한테 굉장히 큽니다. 진짜 커요. 이 내가 실적으로 뭔가를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월세를 내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사업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저는 제 성격상 일단 일을 벌려놓고 그 벌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고 나서 직원을 뽑아야지라는 생각보다는 항상 마인드는 직원을 뽑아놓고 직원 인건비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죠? 네. 저도 못 보는 상황에서 그럼 그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막 달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요. 저도 처음에 소호사무실 구할 때 월세를 구할 돈이 없었는데도 그냥 소호사무실을 구해놓고 이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달렸던 거예요. 진짜 그게 맞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하나의 나한테 내가 숙제를 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전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희 피루 커머스 도매 사이트 물건 중에 제품이 잘 안 나가는 제품들 있죠. 네. 그런 제품들을 제 책상 앞에 일부러 갖다 놓습니다. 눈에 안 보이면 저도 뭐 어떤 작업들을 안 하겠지만 눈에 재고가 쫙 쌓여 있으면 답답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팔기 위해서 어떻게든 더 많이 팔려고 막 분석하고 연구하고 하거든요. 이게 일종의 하나의 뭐 체면이나 뭐 하나의 그냥 사업하는 방식이고 생각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운영하시는 게 좀 단기간에 속도를 좀 빨리 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가 혼자, 더군다나 혼자 사시거나 가정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몸이 가볍잖아요. 뭐 돈을 못 벌더라도 나는 그냥 라면 먹을 거를 물 한 잔 먹으면 되고 내만 참으면 되니까. 네. 그래서 되게 나태해집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여기서 지금 초급 파님께서 어느 정도 월급 이상의 돈을 버는 시점이 온다. 그러면 또 거기서 나태해져요. 왜냐면 혼자 생활하고 내가 한 달에 그래도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 구조고 하는 일은 위탁으로 되게 익숙해졌고 벌써 그쯤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면 나태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점들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되고 뭐 물론 그거는 그렇게 달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네. 되고 나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지금 그러면 초급 반임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 대량금융 위탁 판매 단계가 어떤 상황을 지금 작업을 하고 계세요? 기본 마진 찾는 작업. 기본 마진 찾는 작업을 하고 계시고, 네. 그 다음 상품명 가공은 제가 미션을 내드렸죠? 네. 그거 꾸준히 지금 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몇 개 정도 하셨습니까? 지금 하루에 150개씩 하니까 예. 1,500개 정도는 것 같아요. 1,500개. 네. 저희 카페에서 이런 제 카페에 이런 막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혹시 저는 초보인데 고수님들 하루에 상품명 가공 몇 개 하나요? 저는 10개밖에 못 하겠어요. 10개는 숨 쉬면서 할 수 있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돈값보다 할 수 있는. 10개는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되게 변명입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10개는 진짜 순간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10개 정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럼 150개를 한다잖아요.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필살기 멤버들이 나중에 잘 됐을 때 어떤 수익을 제가 공개하고 매출을 공개했을 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사람도 있고 못 잡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잡은 사람들을 제가 공개를 했을 때 그거 결과만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 과정을 함께 공유하시라고 제가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에 150개 합니다. 초급 한임은. 그리고 지금 단계는 기본 마진을 테스트하는 단계고 지금 몇 프로로 일단 올리고 있죠? 6% 단계인가요? 7% 단계? 이번 주부터는 지금 9%. 9% 단계고 네. 순환 주기는 며칠로 두고 진행하시죠? 그러니까 5일이요. 5일. 네. 그럼 9%로 5일 올려놓고 5일 뒤에 내리고, 그죠? 네. 또다시 10%로 올려놓고 5일 놔두고, 그죠? 네. 요 과정을 하면서 도매처마다 적정 마진을 이제 본인이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하는데 지금 그러면 한 하루 주문이 한 몇 개 정도 들어옵니까? 하루 주문이 보통 7개에서 9개 정도 이렇게. 7개에서 9개. 네. 자, 처음에 인터뷰 하셨을 때는 하루에는 카운터가 안 된다. 네. 그죠? 일주일에 1개에서 2개가 들어왔다. 물론 사입한 제품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은 아무런 의미 없는 기본 상품명 테스트하는 작업을 하는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9개 정도, 7개에서 9개 정도는 평균적으로 들어온다. 네. 그죠? 그 중에 지금 대량 주문이 있습니까?
지금 다 거의 다 대량 주문. 거의 다 대량 주문이죠. 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 마진을 테스트하면서 저 마진부터 올려 나갔던 그 데이터들이 올려 나가면서 우리는 작업을 하잖아요. 6, 7, 8, 9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이 마진대가 낮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판매가가 낮게 설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싼 제품이 올라가면 내 제품이 싸면 무조건 대량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역으로 대량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역으로 내가 제품을 너무 싸게 올렸나라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도 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적정 마진을 마켓마다 내 키워드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잘 찾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너무 대량 주문만 많이 들어오면 대량 주문은 아무리 재고를 관리하는 도매차라도 대량으로 스팟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관리가 안 됩니다. 무조건 품절이 날 수밖에 없어요. 대량 주문 들어올 걸 대비해서 도매차가 그 수많은 상품을 재고를 다 안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대량 주문이 많다는 거는 업무를 처리하는 데도 있어서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죠? 네. 전화하고 네. 품절됐다고 얘기하고 또 소비자 설득해야 되고 근데 초반에 나는 이걸로 돈을 벌겠다기보다는 마진을 테스트하는 구간인데 여기서 너무 진이 빠져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하고 어느 정도 마진이 정해졌다고 싶으면 그 대량 주문 들어오는 것들은 품절은 절대 시키지 마시고 가격을 약간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중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일을 하는데 조금 더 편하긴 편하겠지만 반대로 또 매출은 떨어질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장단점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한 매출이 한 5일 동안 한 얼마 정도 나오십니까? 5일 동안 70만 원이요. 170만 원? 그냥 70만 원. 70만 원? 네. 그럼 순수익 계산 한번 해보셨나요? 순수익 계산하니까 네. 70만 원 나오면 그래도 한 점심 먹고 커피는 먹을 수 있겠지 했는데 라고 했는데 순수익을 딱 보니까 이제 커피도 좀 값싼 데서 딱 한 만 원 미만입니까? 3만 원. 3만 원 정도? 네. 그러면 스타벅스 커피는 못 먹겠네요, 그죠? 네. 스타벅스 커피는 못 먹고 편의점에 그 빅 아이스 컵을 사고, 네. 그다음 커피 사서 이거 따라서 혼자 제조해서 마실 커피 알죠? 네. 그거 마시면 되죠. 똑같은 커피인데. 아니면 제가 나중에 칸으로 사서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로스 없이 3만 원을 번 거잖아요. 네. 나쁘게 생각하면 나쁘게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 순수익이 중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아무런 부가가치를 안 준 거예요, 지금. 그냥 내가 테스트하는 단계인데 그냥 3만 원 번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물론 내 돈도 일정 부분은 들어가서 묶여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사이클을 돌아보면 내가 주문 넣고 솔루션 쓰고 요거를 한 패턴만 딱 돌아보면 그때부터는 쉬워져요. 근데 막 공부하면서 아직 주문을 받으면 안 돼. 주문을 공부하고 나서 주문 솔루션 써야지. 뭐 이래버리면 계속 가는 템포가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대량 주문 전화도 받아보고 처리도 해보고 막 정신없이 바쁘고 돈은 안 되지만 네. 스킬은 늘어났을 거예요. 솔직히 이거 하면서 바빠서 좀 기분은 좋긴 해요. 네, 그렇죠. 네. 원래 일주일에 한두 개 오던 걸 그냥 네. 사무실에서 게임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막 주문 넣고 전화 받고 뭐 진짜 일하는 느낌이 나니까. 제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좀 많이 봤는데 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활동 시간 보면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 최근에 본인의 활동 시간. 네, 그 인스타그램 보는 시간이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좀 뭔가 순수익 생각 제외하면 그냥 뿌듯해요. 그렇죠. 지금은 순수익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 네. 뭐 어차피 내가 부가가치를 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아직 상품명 가공은 올리기 전이잖아요, 그죠? 네. 가공만 계속 하고 계신 거잖아요, 1차, 그죠? 자, 오늘 초급 반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인터뷰를 했습니다. 좀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 구독자분들이 사실 연령대가 조금 높더라고요. 제가 채널 분석을 보니까 한 40%가 30대에서 40대로 몰려있더라고요, 저희 구독자가. 그리고 나머지가 뭐 20대부터 25세부터 뭐 34세까지가 한 10%.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이렇게 되게 세분화돼서 비등비등한데 뭐 20대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초급 반임처럼 취업이냐 창업이냐 또는 꼭 대량 등록 위탁 판매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제 졸업을 앞두거나 아니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청년들한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말,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말. 뭐 내가 얼마 안 살아봤지만 겪어보니까 뭐 이렇더라. 뭐 이런 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 안 된다고 음. 좀 막 우울해하지 말고 예. 돈 벌 방법은 여러 군데서도 있고. 그렇죠. 네. 돈 벌 방법은 무궁무진하죠, 그죠? 네. 근데 이제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저도 진짜 쿠쿠다스보다 멘탈이 되게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멘탈이 약하다. 네. 쿠쿠다스처럼. 그것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그래도 제가 이거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예. 돈 벌 방법도 많고 취업원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예. 사업으로 해서 돈을 더 벌어서 인정받는 게 저는 더 멋있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코로나 때문에 취업 안 된다고 다들 생각할 텐데 예, 예. 안 되면 계속 안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본인이 본인한테 자존감이 조금 높아야 돼요. 네, 그게 상황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이래버리면 취업뿐만이 아니라 뭐 단순한 아르바이트를 시켜도 그게 저는 이제 사람을 쓰는 입장에서 보입니다. 그게 느껴집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구나,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구나가 제가 느껴져요, 피부로. 그래서 그게 흔히들 얘기해서 뭐 면접 때도 그렇고 회사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회사 생활이 아니더라도 혼자만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도 그렇고 절대 본인이 본인한테 자신감이 없으면 안 돼요. 자존감을 항상 가지고 그 자존감을 상황 탓이나 핑계 탓으로 돌리면서 합리화하면 절대 안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 시국이 이런데 물론 시국이 이래서 피해가 보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해서 불평불만 한다고 한들 나의 상황이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네. 결국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는 건 그 상황에 처한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누구 탓할 필요도 없어요. 본인이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면 됩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필살기 컨텐츠 하면서 조금 저를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점이 좋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나는 좀 도움이 됐다. 왜냐하면 제가 이 길을 나중에 이렇게 모집을 할 때도 좀 참고할 사항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나는 지금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좋았다. 이런 것들 하나씩만. 이게 가장 큰 거는 일단 촉주님처럼 똑같이 시작하니까 동기가 있다. 그렇죠. 하나의 그룹이 있다는 거. 네, 그 그룹에서 다 으쌰으쌰하고 이 동기부여되는 게 가장 그렇죠. 내가 조금 처지더라도 다른 대표님 맞죠? 다른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스타가 한 명 나왔죠. 초급 상님. 네. 초급 상님 인터뷰나 뭐 매출 들으면서 나도 열심히 해봐야지. 뒤처지면 안 되지. 네. 이런 그냥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주변에 진짜 잘난 친구가 있어요. 그럼 이 친구가 제 주변에서 1등이에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은 이 친구를 모르잖아요. 네. 그럼 저는 이 친구를 따라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의 한 30%, 50%밖에 못 따라가지만 결국은 또 제 주변으로 보면 저는 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릴 때 어른들이 말씀하시죠. 친구 잘 사귀라고. 약간 그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주변에 있는 동기들이나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의 매출이 저 사람 잘 돼서 배 아파하지 마시고요. 배 아파한다고 한들 내 매출이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저 사람을 까내린다고 한들 내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저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배울 게 없는지 물어보고 그 사람의 영향력을 좀 받아야 돼요. 선의의 영향력을. 그러면 내가 잘 돼야지 잘 되는 거지 저 사람을 깎아내린다고 해서 내가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네. 그런 마인드로 동기들에 대한 힘이 진짜 크죠. 네. 그리고 없습니까? 아니 있습니다. 엄 대표님이 네. 이게 나이가 젊으시니까 네.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쵸. 좀 친근하게 다가가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제가 뭐 비하 발언을 하는 건 아닌데 제가 나이가 예를 들어서 80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보다 조금 더 어리신 분은 접근하기 쉽겠지만 전반적으로 20대 후반부터 한 40, 50대까지 아우르는 세대를 생각을 했을 때는 제 나이대가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나이일 겁니다. 어리거나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거나 그죠? 네. 그게 가장 그것도 컸고 이제 물론 제가 질문을 별로 안 하는 편이긴 한데 네. 질문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힘없이 다 알려주시니까 예. 다른 뭐 1년, 2년 한 사람들 강의하는 거 보면은 예. 그냥 약간 지식인에서 찾아온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진짜 이거는 해보면서 네. 가르쳐주는 팁이 아니고 네. 그죠? 찐으로 묻어나오는 그 경험들을 다 알려주시니까 그게 도움이 되게 많이 그렇죠.
근데 구독자는 왜 안 늘어나요? 아직 알고리즘이 아직 농담입니다. 지금 초급파님이 조금 카메라 앞에 서는 걸 어색해 하셔서 제가 농담을 많이 던지고 있는 겁니다. 농담 아닙니다. 끝입니까, 이제? 끝이면 끝이라고 말씀하십시오. 끝이랍니다. 예. 오늘 초급파님, 얘기 잘 들으셨죠? 그래서 이쪽 업계가 아니더라도 뭐 어떤 이거냐 저거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창업을 희망하고 온라인 쪽으로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 걸음 해주셔가지고 인터뷰 해주셔서 고생하신 초급파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